안녕하세요. 즐거운 국악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우리 음악을 배워보아요. 그럼 국악 수업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네, 바로 탈입니다. 탈은 사람이나 동물 등의 얼굴 모양을 만들어 주로 얼굴에 써서 분장을 할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우리말로는 광대, 초라니, 탈, 탈바가지 등으로 불렸으며 한자로는 가면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하는 전통 연극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탈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탈춤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음악책 72, 73쪽을 펴고 오늘의 학습 목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탈춤을 알고 탈춤을 감상할 수 있다. 탈춤이란 탈을 쓰고 노래, 춤, 연극을 하는 전통 놀이입니다. 처음에는 궁중행사에서 광대들이 공연하는 정도였으나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가 되었어요. 특히 조선시대에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서민들이 자신의 얼굴을 감추는 탈을 쓰고 양반이나 하인 등으로 분장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탈춤을 통해서 풀어냈다고 해요. 겉과 속이 다른 양반을 놀리는 내용이나 서민들이 신분으로 인해 못마땅한 현실을 과장하거나 비꼬아 표현하며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내어 사람들의 웃음을 유발했어요. 그럼 영상으로 탈춤의 유래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총이나 주고 놀아봅시다. 재미있는 표정에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탈춤.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다양한 민속예술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탈춤인데요. 탈춤은 얼굴에 다양한 탈을 쓰고 연극을 하면서 음악에 맞추어 추는 춤이에요. 그런데 탈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탈춤은 원래 마을에서 구슬할 때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하던 연극이었는데요. 조선 후기 서민들에 의해 오늘날의 탈춤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서민이 누구냐고요? 조선시대에는 태어날 때부터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계급이 나뉘어 있었어요. 이 중 상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서민이죠. 상민은 조선시대 일반 백성을 말해요. 이들 대부분은 농사를 짓고 살았답니다. 서민들은 가난한 백성들은 돌보지 않은 채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양반들에게 자신들의 어려운 생활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탈을 쓴 채 춤을 추면서 양반들을 놀렸는데요. 이때 추었던 춤이 오늘날의 탈춤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랍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탈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봉산탈춤, 북청 사자노름, 송파 산대놀이,
하회 별신굿 탈놀이, 통영 오광대, 동네 야류 등 지역별로 다양한 탈춤이 있습니다. 탈춤은 전에 내려오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탈춤의 이름이 붙은 경우가 많고, 탈춤의 내용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쓰고 있는 탈뿐만 아니라 추는 춤도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반주되는 음악이나 악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황해도 봉산군에서 유래된 봉산탈춤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1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뛰는 동작이 많아 시원스럽고 힘찬 느낌의 탈춤입니다. 봉산탈춤은 7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과장이라고 부르고요. 사자춤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봉산탈춤의 내용은 재앙을 물리치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무, 양반에 대한 조롱과 모욕, 쫓겨난 승려 파계승에 대한 풍자의 내용, 남녀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서민 생활의 애환을 담고 있습니다. 봉산탈춤에서는 27개의 탈이 사용이 되는데요. 탈은 신분에 따라 색이 다릅니다. 흰색 탈은 주로 양반, 검정색 탈은 백성, 빨간색 탈은 술에 취해 떠도는 파계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반 탈의 모습을 보면 하얀 얼굴에 코와 입이 삐뚤어져 있는데요. 양반들의 어리숙함과 비정상적인 언행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백성의 탈이 검정색인 것은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두 번째,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유래된 북청사자노래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1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월대보름에 사자탈을 쓰고 추던 탈춤놀이입니다. 꺽쇠, 양반, 애왕성춤, 거사당춤 같은 마당놀이와 사자춤을 추는 사자놀이로 나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사자가 춤을 추면 해가 되는 귀신이나 나쁜 일들이 물러나고 마을이 편안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부터 집집마다 돌면서 사자놀이를 했다고 해요. 먼저 마당으로 들어가서 춤을 추고 안방이나 부엌에 가서 무엇인가를 잡아먹는 신용을 하고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활달하게 춤을 춥니다. 북청사자 노름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반주 음악으로 퉁소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퉁소와 함께 부, 징, 장구 등이 반주 음악으로 쓰이며 연주자들은 서서 반주를 하는데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퉁소를 좌우로 흔들면서 북과 징을 치며 함께 신나게 춤을 춥니다. 사자놀이의 모든 춤은 저절로 어깨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흥겨운 통소가락에 맞춰 춤을 춥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 지역에서 전승되던 탈놀이로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연을 하기 전에 가면과 의상을 갖추고 연주자들이 길구낙 연주에 맞추어 송파 산대놀이라고 쓴 깃발을 앞세워서 마을을 한 바퀴 도는데요. 마을 한 바퀴를 돌고 공연 장소까지 행진합니다. 이것을 길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연 장소에 도착을 하면 서막고사를 지내는데요. 놀이마당에 멍석을 깔고 제사상을 차린 뒤 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공연에 사용할 탈을 제사상 앞에 놓고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사까지 모두 끝나면 놀이를 시작합니다. 송파 산대놀이는 12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제는 승려의 타락과 가족 관계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전승되어 온 탈루리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6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뚜렷하게 춤이 있는 게 아니라 즉흥적이고 일상적인 동작에 약간의 율동을 섞은 춤사위를 합니다. 5년, 10년에 한 번씩 또는 마을에 우환이 있을 때마다 특별하게 큰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 제사를 별신굿이라고 합니다. 이때 즐긴 탈놀이가 바로 하회 별신굿 탈놀이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놀이를 하면서 선왕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합니다. 제사가 끝나면 탈놀이가 시작되는데요. 모두 10개의 과장으로 이어집니다. 탈놀이의 내용은 파괴승을 조롱하고 겉으로만 점잖고 잘난 체 하는 양반과 선비들의 행동을 풍자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양반과 상민, 남자와 여자 등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풍물놀이 악기를 사용하여 반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 하면 탈이 매우 유명한데요. 여러분들 하회탈 들어봤죠? 하회 별신굿 탈놀이에 사용된 이 하회탈들은 현재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어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회탈들을 보면 한국적인 표정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배역에 따른 등장인물의 특징도 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턱 부분이 떨어져 있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 표정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전생되어 온 탈놀이인 통영 오광대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두 5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탈춤과 마찬가지로 양반과 파괴승을 비판하고 서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양반에 대한 풍자가 가장 강렬합니다. 통영 오광대에서 가장 특징 있는 춤은 문둥이 춤으로 양반이지만 문둥이로 태어나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문둥이의 생애와 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영 오광대의 여러 가지 탈 중 양반을 조롱하는 말뚝이 탈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통영 오광대의 말뚝이 탈은 다른 여러 말뚝이 탈 중에 가장 크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양반에 대한 불만이 아주 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전승되어 온 탈놀이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18호로 지정되어 있는 동래야류입니다. 모두 4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이 굵고 단순 투박하며 풍자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탈춤입니다. 동래야류는 동래들노름이라고도 부르며 해마다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야외에서 행해집니다. 그 해에 연중무사 및 풍년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탈춤들 중에 6가지 탈춤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탈춤이 가장 궁금한가요? 오늘은 황해도 봉산군에서 유래된 봉산탈춤을 감상해 볼 거예요. 7개의 이야기 중 4번째 이야기로 나이 많은 승려 노장이 어린 무당 소무의 유혹에 빠져 불교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노장과 소무 취발이 3인의 삼각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노총각인 취바리의 익살과 경쾌하고 활발한 춤 사이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더 재미있게 탈춤을 감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탈춤의 동작입니다. 여러 가지 탈춤 동작 중에 불림이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위로 솟구치듯이 두 팔을 들어 올렸다가 S자를 그리며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서 낙양동천 이화정이라고 외치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음악을 반주하는 악사에게 탈춤 시작을 알리며 장단을 청하기 위해 외치는 신호입니다. 동작을 한번 볼까요?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양팔을 옆으로 벌립니다. 악사에게 장단을 시작해 달라는 뜻인 낙양, 동천, 이화정 소리와 함께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한삼을 S자 모양으로 크게 그려줍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떤 춤이나 추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하냐. 낙양동천 이화정. 네, 불림 동작 이해가 됐나요? 그럼 봉산 탈춤을 감상해 볼까요? 저 종로역에 사는 노인네가 나고 이 취발에게서는 향내가 나는다. 나도 본시 팔도강산의 오입쟁이고 솔살 먹고 춤 잘 추고 돈 잘 쓰는 한량이라 돈이면 귀신도 사는 법이다. 그런데 이 돈으로 내 마음을 한번 사보리라. 자, 하나 돈 받아라 돈. 그년 이 쇠질피 받는 것을 보니까 눈꼬리 세주고 엿장수 부르겠구나. 자, 그러나 저러나 너 내 말 들어봐. 주사청루의 절대가인 정영하야 청산 동무로 세월을 보내더니만은 오늘날에 너를 보니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탕문군의 검은 거로 원로성 다짐해줘. 나와 같이 백세 무양함이 어떠하냐. 호호, 그래도 나를 말해? 자, 그러면 그것은 내가 다 농담이지만 너 같은 미생을 보고 이 쥐라든 돈을 다시 거둔다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다. 하나, 돈 받아라, 돈! 그래, 잘 먹는다. 그래, 다 먹어라. 먹을 수 있으면 내 몸뚱아리까지 다 먹어라. 낙양동천 이화정.
오늘은 탈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탈춤은 조선시대 후기에 발달한 노래, 춤, 연극이 함께 어우러진 놀이로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탈춤은 오래전부터 우리 삶 속에서 생활의 일부로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힘없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불만을 표현해주고 고된 삶 속에서 현실을 잊고 즐길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주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탈춤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탈춤을 관심 있게 봐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탈춤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도 위로와 힘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감상하지 못한 다른 작품들 꼭 검색해서 재미있게 즐겨보세요. 그럼 오늘 국악 수업을 마치겠습니다.